7월 25일 최상병 특검법안이 재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다. 이거 법안이 좀 여기에 이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의논해 보십시오 했더니 국회에서 다시 의논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강행할 수 없도록 그 헌법이 정해놓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국회에서도 표결로서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원래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이번 뉴스를 이렇게 풀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는 그렇게 이성의 세계처럼 보이지는 않죠. 국회에서는 국회 범야권이라고 하는 다수파 이쪽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범야권 사이의 이 대립이 더 격렬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범야권의 입장에서는 투쟁 목표가 더욱, 이번에 뼈아픈 실패 이런 말을 하면서 투쟁 목표가 더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와글와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이러는 겁니다. V들의 침공을 막아내자. 지금 V1, V2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그런데 그 V의 침공을 막아내자. 이렇게 대동단결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이 특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차례 의결을 했고 또 2차례 재의결에서 부결이 된 아주 좀 복잡하고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떠나간 그런 법률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 의결 그리고 국회의 재의결에서 부결, 이 부분을 보면 2024년 5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때는 재적 의원이 2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이 168명, 상당히 조금 참석을 했죠. 그리고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월 28일 똑같이 재적 의원이 296명인데 여기 재석이 본회의장 참석이 294명, 이번에는 많이 참석을 했죠. 그래가지고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4표, 이래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이때도 언론에서는 범여권이 115, 115표 5석이고 범야권이 179, 179석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역시 팀 대 팀의 싸움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다시 재의결에
부결이 나온 것이 이제 이번 최근의 일이죠. 2024년 5월 30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0명이었는데 이 전원의 동의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특검법안을. 그리고는 7월 4일에 이것이 통과됩니다. 재석 이때 통과가 되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 요구를 했죠. 그래서 7월 25일에 제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그래서 이제 찬성이 194표 정죽수 미달로 채우지 못하고 부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정말 양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흔히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범야권이 그렇게 똘똘 뭉쳐도 별 수 없이 이 법률안이 폐기되고 마는구나. 이제 이러고 말 일인가.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닌 것이 국회의 기능이 상실됐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회의는 상대방을 두들겨 패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죠.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이래 가지고 타협으로 단일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이런 능력, 이런 경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쉽지 않은 일을 좀 잘해달라.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은 쓰고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회는 일단 192대 108로 192라는 좀 큰 집단이 있고 108이라는 좀 작은 집단이 있어서 집단 대 집단으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192, 국민의힘이 108. 그래서 이렇게 편을 나눠서 싸우게 되면 물론 가다 보면 관중도 여기에 붙겠지만 같은 색깔이 돼버리겠지만 108은 108 안에 있는 것은 다 용납합니다. 192쪽에 있는 것은 다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패싸움이다. 두 팀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는 국회의 본 기능을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이쪽하고 국회 범야권하고 싸우고 있다. 이러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 합친 것이 더 숫자가 커 보이기는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또 정부는 법치 행정을 해야만 하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법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 활동을 하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역시 법치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그 법률 속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서만 법이 집행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거꾸로 대통령, 정부, 국민의힘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국회 안의 그 크고 작음으로 그 힘이 결과를 내는 힘이 그쪽으로 판단이 된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하는 것은 항상 192대 108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 합의점을 찾으면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대통령, 정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이쪽에서는 법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 없이 명령으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시행령 이렇게 말하는 그것으로 행정 집행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오래 그렇게 해왔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대통령도 잘못됐고 국회가 패싸움으로 바뀌어버려 갖고 국회 다수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 여소야되면 그 정부가 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또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대통령과 정부 쪽에는 있어야 하겠죠. 어떻든 무엇이 잘못됐든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법 위반이 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져보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죠. 이렇게 보면 국회 다수파가 유리한 것 같은데, 국회의 법률안은 그것이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국민에게 알려야 하죠. 국민에게 공포해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뭐 음식에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넣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국회가 법률안만 들고 있어서는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그런데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이 과정에 법률안은 법률이 되고 국민에게 공포를 해야 효력이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그 공포 과정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게 바로 거부권이라고 하는 제의 요구, 이런 겁니다. 국회로서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겠죠. 국회에서는 다수파가 우리가 가결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이거 공포 안 하고 제의 요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의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파, 범야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 자기들 부부, 자기네들의 그 정치 파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게 이해충돌 사안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한 거다. 남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자 해서 만드는 모든 법률안, 여기에 그냥 법률안이 나오는 족족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은 헌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 역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가 가로막고 있어서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시행령 정치를 하듯이 국회도 또 이와 같은 그 법 위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국회의 범야권은 이 특검법안을 특검법안이 시행이 되기를 지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막히니까 상설특검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상설특검으로 가는데 국회 내에서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정치하고 아주 비슷하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상설특검으로 가게 되면 아주 세게 대통령이나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그 법률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또 다 되돌아올 테니까,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될 테니까,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탓이 아니고 국회 자신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한없이 한쪽이 옳은 것 같고 또 한없이 반대편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의 임무는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데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우린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다. 그러니 그 법률 개정을 하지 말고 규칙을 개정해서 가자. 우리가 다수파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헌법 위반이요, 법률 위반으로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192대 108이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 구도에서 소수파인 국민의힘은 항상 이렇게 질 수밖에 없겠죠. 표결로 간다면. 그렇다, 그 이외에 또 타협 능력도 그렇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이 다수파와 소수파로 대표되는 대통령 측과 그렇지 않은 측, 이 대결을 몽땅 대통령의 거부권에다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정치 싸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혼자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그 칼을 들고 혼자 싸우는 1인 영웅의 전투,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 숫자도 적고 또 타협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하다 안 되면 퇴장, 불참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다 안 되면 얘가 나를 때렸어요 할 때 쓰는 그 사법정부에 호소하는 헌법재판소를 가든지 법원에 호소하든지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배의 연속,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두 번째나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범야권 쪽에서는 뭐 투트랙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다수파가 이 대통령, 정부, 국민의힘 이들을 그 포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7월 25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됐죠. 그러니까 범야권 여기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단결을 외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힘을 합해서 거리에서 이 부당함 이런 것을 외치고 있고, 국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이 대강 나오고 있죠. 하나는 국민의힘의 그 새 대표 한동훈 대표가 진작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밝혔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이제 이거를 배제하지 않고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 이것을 재입법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제3자 그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라는 한동훈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타협의 여지를 살려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상설특검으로 가겠다 하는 것인데, 상설특검 도입을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을 하지 말고 국회 규칙을 개정하겠다. 뭐 일찌감치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의 투트랙 작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이 재표결에서 부결이 된 7월 25일 그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이든 뭐든 그 지향점, 그 공격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것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보수신문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지금까지 국회가 계속 패배하는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으로 달아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범야권이 이렇게 가는 것도, 국회 범야권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그들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사안이든 좀 벅차고 중요하고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 최상병 특검법안 표결 거기에서 이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돼 버렸는데, 국회 범야권이 바로 이런 대통령이 직접 그 거부권을 들고 나와서 매번 그것으로 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안심할 일은 아닌 것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부부 정권은 타도해야 한다는 이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설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특검법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윤석열 부부 정권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